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샨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화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스텝 중에 한 분이 집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가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드시라고 가져왔다고. 클레오파트라가 이걸 뭐 밥 대신에 먹을 정도로 많이 먹었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혹 가다가 말린 무화과를 가끔 먹긴 하는데 이렇게 생무화과를 본 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일단 무화과가 왔으니까 한번 잘라서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고, 속이 이렇게 생겼네요. 보통 우리가 말린 걸 먹으니까 맛을 한번 볼게요. 이게 굉장히 몰랑몰랑한 게 잘 익은 것 같거든요. 말린 거보다 말린 거는 굉장히 달잖아요. 근데 달지 않고 괜찮은데요? 껍질까지 먹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맛있는데요? 이거 마저 먹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급해서 제가 이 생무화과를 처음 먹고 지금 느낀 뭐 감흥이랄까? 그런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말린 무화과를 먹게 되면 정말 반 개만 먹어도 입속이 알랄하거든요. 그 당분 때문에. 이것도 그런 게 없진 않은데 말린 거보다는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껍질까지 먹어도 괜찮다는 거는 새로운 발견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릇을 좀 옆에 치워놓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자, 여러분도 좀 먹음직스럽다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만약 구하실 수 있으면 한번 드셔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생각한 건 뭐냐면, 자, 이 생무화과하고 말린 무화과, 우리가 어떤 것을 먹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대부분 구할 수 있는 것들은 되게 말린 것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생무화과하고 건조무화과의 영양 성분표를 좀 확인을 해봤더니까, 아까 제가 먹은 그 생무화과 하나가 달아보니까 100g이 조금 안 됐습니다. 한 99g 정도 됐는데, 이 기준이 100g 당이니까 아마 그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에 대해서 비교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생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100g당 칼로리가 74칼로리니까 우리가 쌀밥 한 공기가 대략 뭐 200에서 250칼로리 정도 나간다고 하거든요. 그걸로 봐서는 이거 3개 정도 먹으면 밥 한 공기 먹는 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과일 하나라는 것을 놓고 보면 단 과일 치고는 뭐 칼로리는 높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은 없고 탄수화물이 한 19.18g 정도 있으니까 전체에서 20% 정도가 탄수화물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백질이 뭐 1g 미만으로 들었고, 총 지방도 뭐 0.3이니까 지방도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대신에 식이섬유는 한 2.9g 정도 있으니까 뭐 없는 것보다는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는 제가 먹은 것처럼 껍질까지 다 드시는 게 좋겠다고 권해드립니다. 그 이외에 비타민 B군으로는 비타민 B2, B3, B6, 그 다음에 B9, 엽산이라는 거, 그런 것들이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A도 들어있고 C도 들어있고 E, K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비타민들도 들어있는데, 뭐 그 양은 미미합니다. 그 다음에 나트륨은 1mg으로 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칼륨이
232mg으로 이 과일이 칼륨이 좀 높네요. 그리고 칼슘이 35mg,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구리, 망간, 철, 마그네슘 이런 미네랄들이 제법 들어있어요. 우리 하루 권장량의 4%에서 8%까지 들어있는데 구리가 17mg 들어있어서 한 8%, 망간이 0.128 마이크로그램 들어서 5.5%, 철분이 0.37mg 들어서 5%, 마그네슘이 17mg 들어서 한 4% 정도 되고 인도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아연 같은 것도 뭐 아주 미량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런데 이걸 건조를 하게 되면 말린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생무화과보다 중량이 한 3분의 1 이하로 주니까 결국은 말린 무화과를 같은 양으로 먹으려고 그러면 3개 이상, 3개에서 4개 정도를 먹어줘야 중량으로 보면 그 생무화가 한 개 이제 폭이 되는데, 이렇게 수분이 줄어들게 되면 먹는 양이 많아지잖아요. 대신에 안에 그런 영양 성분들은 많아지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식이섬유는 9.8g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고, 칼륨이 680mg 정도로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대신에 줄어드는 것도 있는데요. 비타민 C 같은 것도 줄어들고, 비타민 A 같은 것도 아마 파괴돼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말리게 되면. 그런데 문제는 이 건조 무화과를 100g 먹게 됐을 때 칼로리가 249칼로리가 되는 거죠. 말린 걸 먹게 되면은 칼로리가 한 3배 정도 되니까 밥 한 공기 먹는 거나 그거보다 많은 그런 정도의 칼로리가 나오게 되니까 그런 면은 좀 부담스러운 면이 되겠고, 이걸 만약에 우리가 이거 좋은 과일이니까 좀 많이 먹을까 해서 말린 무화과를 많이 먹게 되면 결과적으로 당분의 섭취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화과 좀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있다 그러면 생무화과를 한 개 정도 드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는 도대체 뭐 건강에 뭐가 좋다는 거야 하고 좀 자세히 찾아봤더니까 일단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풍부하다고 할 정도 아니에요. 양적으로는 뭐 100g을 먹어서 9.8g이 되니까 상당히 들었다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걸 먹었을 때 당분의 양을 생각한다 그러면 과연 이게 식이섬유 많으니까 좋아요 이렇게만 말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고, 또 뭐 천연당이 들어있어서 좋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당분은 그냥 당분인 거지 뭐 천연당이라고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무화과에는 파이신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서 소화 기능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화과를 드신다고 하면 뭐 후식으로 간식으로 이렇게 드시는 것보다는 식사하실 때 같이 드시든지 식사하시기 직전에 드시면 아마도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뼈를 강화하는데 꼭 필요한 비타민 K가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비타민 K는 K1과 K2가 있습니다. K1은 대부분의 식물에 이제 많이 존재하는 건데, 우리가 야채를 먹게 되면 비타민 K1을 자연스럽게 섭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비타민 K1은 여러분들이 많이 드실 필요가 없고요. 가끔 가다가 제가 듣게 되는 게, 요즘 의사분들이 비타민 K 먹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혈관 건강이 중요하니까 대개 이제 혈관을 건강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주게 되는 것이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을 주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 아스피린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면은 그런 경우에 비타민 K1이 그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의 성분의 효과를 줄여주기 때문에 약효를 제대로 못 내니까 피가 제대로 묽어질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혈관이 막혀서 큰일 나요. 이렇게 이제 겁을 주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 반찬류에는 비타민 K1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찬도 먹지 말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은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얘기할 때도
뭐 야채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야채 위주로 식사를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린다면은 뭐 틀린 말씀이 아니지만 뭐 그냥 무조건 비타민 K 들어간 거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타민 K2는 우리가 칼슘을 섭취해서 피 속에 이제 칼슘의 양이 많아지고 이온화 칼슘의 양이 충분해져서 각 세포가 쓰는 양을 쓰고 나면 남는 칼슘이 뼈로 가서 저장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 비타민 K2가 오시테오칼신이라는 호르몬을 작동을 시켜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는 비타민 K2가 요즘 걱정하는 혈관에 칼슘이 침착된다든지 또 그 이외에 우리 장기에 석회화가 진행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논문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료에서는 그냥 비타민 K가 들어 있으니까 이렇게 영양 성분에 나와 있으니까 그게 뼈에 좋을 거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비타민 K2는 이런 무화과에 들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비타민 K2는 대개 동물성 비타민 K2도 있고 식물성도 있는데 동물성은 MK4라고 하고 식물성은 MK7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콩 발효식품인 낫또 같은 데 제일 많이 들어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 자료에서 비타민 K가 들었다고 해서 뼈가 튼튼해진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혹시라도 비타민 K가 들어있으니까 뭐 내가 피를 묽게 하는 약을 처방해서 먹고 있는데 그거가 문제가 생겨서 내가 혈관이 막히지 않을까 이렇게 지나치게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 이온칼맥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DK 솔루션이라는 걸 드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근데 그 DK 솔루션에는 비타민 D가 들어있고, 비타민 K1, K2 이렇게 들어있는데, 비타민 K1은 굉장히 조금 들어있습니다. 25 마이크로그램 밖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소량입니다. 25 마이크로그램, 그럼 여러분이 상상이 되지 않죠? 1g은 말이죠. 1000mg입니다. 근데 1mg은 10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러면 1g을 100만 개로 쪼갠 게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들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DK 솔루션에 들어있는 비타민 K1은 그렇게 정말 뭐 코딱지만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뭐 혈액 용해제 그런 것에 영향을 절대로 주지 않으니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반면에 비타민 K2는 200 마이크로그램이나 들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타민 K2 이 정도는 먹어야 효과가 있습니다고 하는 것에 대략 2배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DK 솔루션을 대할 때 너무 막 그 사소한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건 저한테 좀 맡기세요. 제가 바보 아니거든요. 저도 알 거 알고 굉장히 연구 많이 하고 또 포뮬러를 만들 때 저 혼자 만드는 게 아니고 제 뒤에도 백업하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무슨 소리 들었다 그러면 당장 뭐가 큰일 난 것처럼 하는 이 스트레스가 더 문제인 겁니다. 다만 칼륨이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칼륨을 많이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 또는 뭐 혈압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뭐 이 양을 좀 조절하셔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그런 부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좀 더 깊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이 무화과의 효능이 첫째 뭐 혈당 조절하는 거다. 두 번째는 항산화 기능이 있다. 세 번째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각각 이유를 써놨어요. 뭐 혈당 조절을 하는 것은 무화과에 풍부한 아브시스산 그러니까 앱시스틱 애시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게 뭐 혈당 조절에 좋다는 연구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브시스산이라는 것은 모든 식물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 하는 거냐면요. 식물이 싹을 아무 데서나 틔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돼야 싹을 틔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조절을 하냐? 얘 가지고 조절하는 거예요. 씨를 싹 틔우고 또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하는 모든 과정에 이 앱시스틱산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에는 이 아브시스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뭐 무화과가 이거 들어있기 때문에 혈당 조절할 것이다? 아니죠.
왜 아니냐면 무화과를 많이 먹게 되면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먹게 돼요. 당분을 많이 섭취하게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혈당 관리에 문제가 되죠. 이거는 먹는 양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항산화 작용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데, 무화과에 풍부한 레스베라트롤, 그런 성분이 있어서 이게 뭐 몸에 들어가면 뭘 만나서 뭐가 바뀌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게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 이 성분이 가장 많은 것은 포도입니다. 그것도 빨간 포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 많잖아요. 뭐, 매일 하루에, 포도주 한 잔을 마시면 장수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차라리 포도주를 먹든지 포도를 먹어야지 무화과를 먹는다는 건 넌센스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뭐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뭐 기사라든지 또는 뭐 어떤 종편에서 뭐가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하는 것은 거기에 특정 성분을 가지고 연구한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이 무화과에 들어있는 모든 성분이 그런 효과를 낼 만큼 충분한 양이 들어있냐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뭐 이런 거에 좋아요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냥 이거를 무작정 많이 드시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더 병을 만드는 길이다. 또 어떤 것이 뭐에 좋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떤 특정 성분을 가지고 연구했을 때 좋다는 거지, 그 무화과 자체를 먹어서 좋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을 만큼 무화과를 먹으려면 얼마나 먹어야 되냐? 여러분들이 아마 하루에 몇십 개 먹어야 될 겁니다. 그럼 몇십 개 먹는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거 하나에 말이죠. 74칼로리예요. 10개 먹으면 740칼로리고 20개 먹으면 1400. 30개 먹으면 2100칼로리 되죠. 그럼 하루에 2000칼로리 먹어야 되는 사람의 연령을 다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30개 드실 수 있겠어요? 못 드셔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과일 하나 먹어서 뭘 좋아진다. 이거 믿지 마시라는 거고, 오늘 제가 무화과 이야기를 한 것은 단순하게 무화과 먹으면 뭐 당뇨 관리 안 돼요 또는 뭐 항산화 효과가 없어요 이런 걸 강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게 있구나, 그러면 내가 좀 골고루 먹어야 되겠구나, 그동안에 나 무화과란 걸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 한번 먹어볼까? 그럼 오늘 대신에 다른 걸 먹지 말아야죠. 그래서 어떤 것에는 그것에만 좀 더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먹게 되면은 이쪽에서 부족한 걸 저쪽에서 채우고 이래서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다 다양한 영양소를 늘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걸 연구하셔야지 어떤 하나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정보를 잘 이해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뭐 가족분이라든지 친구분이라든지 친지분들한테 많이 좀 퍼날라 주시고, 여러분들이 보기만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기보다는 그냥 좋아요라도 한번 누르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얻게 돼서 더 건강하고 더 바른 방법으로 좋은 식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